버지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면서 보안관부와 병원 직원 10명에 의해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한 이웃집 여성의 집 현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육군기지에서 20세 여군이 사망했는데 유가족들은 성추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총격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초 만에 칠판을 움직여 만들 수 있는 방탄실을 도입했습니다. LA 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유물 등 미공개 사료 10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후 혈당은 걱정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상승 억제 혈당 365가 있습니다. 강력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바나바이 추출물을 사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당을 관리해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직장인, 식후 혈당 높은 분께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한 점으로 혈당 관리 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이 당국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연쇄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 조치된 지 일주일 만에 모기업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이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 이행은 일시 중지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의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각각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에선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이후 파산보호 신청을 한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금융당국에 의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모기업의 파산 보호 신청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시장에선 은행 연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미국의 11개 대형은행이 위기설이 돌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을 긴급 예치하겠다고 나섰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반등 하루 만에 오늘 다시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We know that one of the key reasons why particularly Silicon Valley Bank went under wa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movements on their long-term treasuries. All of the large banks took on these long-term treasuries during the pandemic when money was essentially free. It is no longer free.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들도 줄줄이 동반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늘 1% 안팎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은행 연쇄 파산 사태를 불러온 대량 예금 인출,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는 데는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이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연준, 그리고 대형 민간 은행까지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10명에게 무려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 남쪽의 센트럴 스테이트 정신병원 직원 3명과 헨리코 카운티 보안관보 7명이 28세 흑인 어보 오티에노를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10명은 정신병원에 오티에노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족과 인권 변호사는 어제 CCTV 카메라 녹화 영상을 함께 봤으며 가족을 대변하는 벤 크럼프 변호사는 사건 당시 오티에노는 수갑과 철 족쇄가 채워진 상태였다며 정신병원에서 7명의 보안관보에 의해 12분간 숨이 막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 saw the torture. My son was treated like a dog. I saw it with my own eyes. For now, I'm asking for justice. Justice. Justice for my son. Justice for Ivo. Justice for Ivo. Justice for Ivo. 예비 검시 보고서도 사인을 질식사라고 밝혔습니다.
오티에노는 리치먼드 교회의 강도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으로 며칠 동안 구금 중이었으며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경찰에 공격적이어서 이같이 제압당했다고 전했지만 CCTV 영상에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그를 용의자들이 바닥에 내팽개치고 무더기로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변호인 측에 따르면 그가 호흡이 없고 생명이 꺼졌을 때도 용의자들은 곧바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티에노는 4살 때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리치먼드 교회에서 자랐으며 음악가를 꿈꿨지만 최근 정신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유족과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 경찰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올해 1월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웃집 여성의 집 현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0일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의 한 주민이 현관 앞에 놓인 의심스러운 소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엑스레이로 확인한 결과 안에는 실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폭탄 제거 로봇을 사용해 폭발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해체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5시간 동안 대피해야 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웃집 남성인 53살 토르토렐로인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범행 동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법은 폭발물에 대해 엄격해 남성은 최대 15년형과 $4,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텍사스 육군기지에서 20살 여군이 사망했는데 유가족들은 성추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텍사스에 자리한 포트 후드 육군기지에서 한 여성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롱비치 출신의 20세 여성 에나 바살두아 루이즈로 지난 15개월 동안 이곳에서 공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현재 해당 병사의 부모는 딸이 군에 입대한 후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is investigation needs to start now. It must be by an outside authority. We demand that those responsible brought to justice and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한 여성 병사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 부대 내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납치된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해당 주택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40대 여성이 무장한 남성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24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총으로 위협받으며 성폭행을 당하다가 간신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주소로 출동해 주택에 거주하던 라파엘 반다를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조사하던 도중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라파엘 반다가 여성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총격 사고가 잇따르자 한 초등학교가 10초 만에 방탄실로 변하는 칠판을 도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교사가 칠판 모서리 부분에 손잡이를 끌어당기니 순식간에 벽면이 형성되며 새로운 방이 생겼습니다. 이 방탄실은 평소에는 벽에 붙여 칠판 등으로 사용하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단 10초 만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방탄실 외부에는 손잡이가 없어 교사가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벽면은 대부분의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됐는데 이 시설은 미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에서 방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레벨 3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대로 견고한 방탄은 레벨 4로 이 경우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방탄 능력입니다. 이 학교는 개당 $60,000에 달하는 방탄실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방탄실 제작 아이디어는 지난해 5월
미 전역 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왔습니다. 당시 18세 총격범 살바도르 라모스는 롭 초등학교에 들어가 교실 복도를 돌아다니며 책상과 책가방 뒤로 숨는 아이들을 향해 AR-15 소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방탄실 설치를 두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격범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수단, 또 평소에 칠판으로 활용하다가 위기 상황에 손쉽게 펼쳐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것 같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개당 $6만 들여 방탄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총기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 시급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에릭 맥케이 엘레바마주 교육감은 새로운 방탄실은 당장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총기 정책 등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전철과 버스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가 크게 늘면서 대중교통에서의 치안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협박과 폭행,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2021년보다 2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들어 최근까지 전철과 버스에서 약물과 관련해 숨진 사람이 22명이나 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LA 메트로 측은 지난해 대중교통에서 모두 1,385건의 약물 남용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마약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 용의자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유물 등 사료 10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의 전시도 계획 중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한국 전쟁 당시 종군 기자들이 찍은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테이블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군수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발간된 타임지, 5개월 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정확히 예측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문 저서 일본 내막기도 손상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군복 유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8군 부사령관이자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의 연락 담당자였던 존 콜터 장군이 입었던 군복도 있습니다. 전시된 군복 유품들 중에는 실제 이렇게 총탄과 혈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0여 점에 달하는 역사 사료들은 전 대학 교수이자 수집가인 재미 한인 박재진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가 50년간 보관해오다 민간에 이관한 것으로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이 사료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사하면서 이러한 그 유품들을 미국에서만 구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전시 첫날 한국 내 싱크탱크인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사료들을 한국으로 보내 전시회를 여는 방안과 함께 한국전쟁박물관 등에 영구 기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년이 6.25 우리 휴전협정 70주년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의 있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서도 한번 하고 또 지방에서도 하는데 특히 유엔군 묘지가 많이 있는 부산에서도 오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젊은 학생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우리 동족 상정의 6.25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이렇게 나라를 건졌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전쟁 역사 사료들은 오는 23일까지 LA에서 임시로 전시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회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제공된 전투기들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합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미그 29기 13대와 자국이 운영 중인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nes vláda rozhodla a jednohlasne schválila medzinárodnú dohodu, na základe ktorej rozhodla o darovaní, o poskytnutí MiGov 29 a časti systému protivzdušnej obrany KUB na Ukrajinu. 실제 인도까지는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한 두 번째 국가로 앞서 폴란드가 수일 안에 4대의 미그 29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모두 10대의 미그 29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23대의 미그 29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그 29는 구소련에서 생산된 전투기로 한때 유럽의 옛 공산권 국가들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됐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전투기 지원에 대해 전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전투기 지원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Разумеется, поставка эт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как мы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и, не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исход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토가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지원되는 전투기들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방 국가들도 자국이 보유한 미국산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포모나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서 13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포모나 경찰은 지난 9일 761 코어포레이트 센터 드라이브에 위치한 건물 내부에서 불법 카지노와 마리화나 제조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제조실에서 시가 130만 달러치의 마리화나 1,500파운드를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비어있던 상태로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 열립니다. 주요 도로가 한시적으로 폐쇄되고 마라톤 코스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대회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출발해 센츄리시티 코스로 진행됩니다. 마라톤 코스와 인접한 도로는 일요일 새벽 4시를 전후해 차량 통행이 차단됩니다. 또 코스 주변 101번과 110번, 405번 등 일부 프리웨이 램프들은 폐쇄될 예정입니다. 코스 인근 주차도 엄격히 금지돼 일요일 새벽 주차 차량 적발 시 벌금은 물론 차량이 견인됩니다. LA 마라톤 대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진행 코스와 차량 통제 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연쇄 파산 위기 등으로 금융업계에 충격이 큰데요. 증시 브리핑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티스 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말 증시가 진짜 매번 얘기해 주시는 대로 요동이 쳤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오늘 약세죠. 오늘 셀러프 모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10주 연속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다우존스만 유일하게 하락세로 마감했고 내스닥과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무려 4.4%를 폭등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4.7% 떨어진 거에 94% 이상을 복구를 해버렸습니다. 만회를 해버리고 이번 주를 어떻게 보면은 4개월 반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약세로 기록했고 특히 이번 주 초 같은 경우도 5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계속 초토화되고 은행주들이 그러면서 진정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금융주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큰 시장도 있겠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시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금융주들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은행 두 개가 뭐 실리콘밸리하고 시그니처 뱅크하고 두 개가 일어났는데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진정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뱅크런 사태로 번지느냐, 그러니까 도미노 사태로 번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일단 은행들은 안전하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옐렌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청문회, 상원 청문회 출석해서는 지금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 건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다고 했는데 투자자들은 뭐냐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는 뭐 11개 은행이죠. 뭐 JP모르간 체이스를 비롯한 11개 은행, 대형 은행들이 일제히 돈을 한마디로 구제금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300억 달러 정도를 돈을 집어넣는다고 예치한다고 했는데 투자 심리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폭락하고 또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금융주에 관련된 이런 위기로 봤을 때 어떻게 따지면은 그 병원 환자로 따지면 응급실 환자다라고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더 지금 위기를 빨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얘기도 다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0.5%포인트가 지금 0.25에서 아니면은 지금 동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거가 급부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원래부터.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은행들이 초토화돼 있는 상태고 금융 위기가 뭐 진짜 한마디로 다시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공포심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는 이제 고심이 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패드 워치를 보더라도 오늘 날짜로 봤을 때도 금리를 동결시킨다가 25% 정도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0.25% 베이비 스텝이죠. 인상한다는 거 75% 정도니까 일단은 뭐 빅 스텝 0.5는 벌써 물 건너간 얘기고, 이제는 0.25냐 아니면은 아예 금리 동결이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예를 들어서 0.25%를 올린다는 거가 뭐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리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예를 들어서 깜짝 놀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니까 0.25%를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톤이냐.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어떤 톤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0.25%를 올리는 거지만 잠깐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서 멈출 수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하게 됐을 때는 장이 한마디로 매수 심리가 완전 자극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실망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번 주는 우여곡절 끝에 등락을 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엇갈린 주. 특히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개월 반 만에 최고의 주를 기록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상승 모멘텀에 연결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도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후 혈당은 걱정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상승 억제 혈당 365가 있습니다. 강력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사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당을 관리해 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직장인, 식후 혈당 높은 분께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한정으로 혈당 관리 끝!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